미국 워싱턴 DC를 주축으로 열린 10대 학생들의 총기 규제 촉구 집회가 미 전역 800여 도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뉴욕 등에서 운행 중인 그레이하운드 버스 내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불심 검문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지름길은 미군 입대라는 말이 점점 사라질 전망입니다. 뉴욕주가 강력히 추진해온 맨하탄 교통 혼잡세 도입이 우선적으로 우버와 콜택시 등 택시들을 대상으로만 시행되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미주 각 지역 한인회가 진행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 구제 청원에 참여한 서명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미국 워싱턴 DC를 주축으로 열린 10대 학생들의 총기 규제 촉구 집회가 미 전역 800여 도시에서 진행됐으며 이날 시위 현장 무대에 마틴 루터 킹 손녀가 나와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미국 워싱턴 DC를 주축으로 열린 10대 학생들의 총기 규제 촉구 집회, 우리 생명을 위한 행진, March for Our Lives에 미 전역 800여 도시에서 80여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10대의 총기 규제 행진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회를 주도한 학생들은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며 11월 미 중간 선거를 겨냥해 정치적 움직임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파클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 총기 참사 생존자이자 이번 집회를 주도한 학생들은 집회 다음 날인 25일 CBS 방송에 출연, 정치권에 대한 총기 규제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머린 캐스키는 공격용 소총 AR-15 판매 금지, 총기 구매 시 사전 신원 조회 강화 등의 요구사항을 언급하며 여론조사를 보면 나라 전체가 이를 지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캐머런 캐스키는 이날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전미 총기협회 NRA를 향해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 무기를 팔아먹으려 하는 자들이라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총기 규제 촉구 연설로 유명 인사가 된 엠마 곤잘레스는 이건 끝이 아니라 단지 시작일 뿐이라며 11월 중간 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곤잘레스는 대학 지역사회로 미 전역의 아이들과도 접촉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나라 전체가 아니라 전 세계의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시위 현장 무대에 마틴 루터 킹 손녀가 등단해서 할아버지가 우리에겐 꿈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총 없는 사회를 꿈꾼다면서 시위를 지지하는 데 한 몫을 보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은 이번 여름 미 전역을 돌며 젊은 층에게 유권자로 등록하도록 호소하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연방이민당국이 뉴욕 등에서 운행 중인 그레이하운드 버스 내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불심 검문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자유연합 등 이민단체에 따르면 연방세관 국경보호국 단속요원은 뉴욕주 로체스터 등 국경 인근을 운행하는 그레이하운드 버스에 올라타 승객들에게 이민 신분을 일일이 묻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체포하고 있습니다. CBP는 특히 유색인종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시민자유연맹, 뉴욕 지부 등 10개 챕터는 22일 그레이하운드 버스 업체에 CBP의 단속에 협조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와 관련 그레이하운드 측은 이민국이 요청할 경우 버스 내 단속을 허용하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며 하지만 연방법 준수와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CBP는 국경 인근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는 불심 검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방법을 근거로 단속하고 있지만 ACLU는 연방법은 국민들의 불법 수색과 압수를 금지하고 수정헌법 제4조를 초월할 수 없다며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포르노 여배우가 지상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퍼드가 지상파 TV에 출연해 트럼프와 2006년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리퍼드는 25일 CBS의 인터뷰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2006년 한 골프 대회에서 트럼프를 만난 상황과 이후 대선의 즈음에서 트럼프 변호사로부터 입막음용 거액을 받게 된 과정 등을 상세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녀는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날 인터뷰에 따르면 클리퍼드는 2006년 7월 당시 TV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 진행자로 인기를 누렸던 트럼프를 네바다주 에즈우드에서 열린 골프 대회에서 처음 만났다며 트럼프는 저녁을 함께 하자며 호텔 스윗 룸으로 불렀고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너는 특별하다. 내 딸 이방카를 생각해 하는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자라고 호감을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어프렌티스 TV 프로에 출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진퇴양난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로서는 자신의 변호사가 클리포드와 합의를 이행토록 할 수 있는데 이는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대응을 안 하자니 입막음 합의서가 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여성들에게 트럼프와의 관계를 외부에 꺼내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하는 암시를 줄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클리포드 변호인은 2명의 다른 여성을 또 알고 있다고 주장한 상태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지름길은 미군 입대라는 말이 점점 사라질 전망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의 미군 귀화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회계연도 기간 미국 시민으로 귀화한 한국 국적의 미군은 총 64명뿐입니다. 감소 추세 관련 통계를 보면 10년 사이 50% 이상 귀화 신청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미군에 입대할 경우 빠른 절차를 통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고 다양한 베니핏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요즘은 더 이상 혜택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 국적자에게 미국 시민권 취득 보장을 내걸어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이 최근 문호가 닫히면서 미군 입대가 신분 획득의 지름길로 여겨지던 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국방부는 외국인 모병 개정안을 통해 미군 입대 후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입대 후 최소 180일 이상을 복무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지명 후 처음으로 미북 회담과 관련해 언론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시간을 벌기 위해 협상을 끌 것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낸 것인데요.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내정자가 25일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시간을 끌면서 핵탄도 미사일을 고도화할 가능성에 경계를 드러냈습니다. 볼턴 내정자는 이날 뉴욕의 라디오 채널 AM970 더 캐치 라운드 테이블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협상을 천천히 굴려가는 오랜 시도를 하면서 미국을 때릴 수 있는 핵탄도 미사일을 준비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달 9일 도널드 트럼프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에 취임하는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초기인 2001년 5월부터 2005년 7월까지 국무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과 군축 담당 차관을 지냈습니다. 당시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한 강경파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공개 지지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대북 초강경파로 꼽히는 볼턴 전 대사는 그동안 방송이나 강연 등에서 북한의 위협을 부각하면서 군사행동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뒤로 대북 선제 타격을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초강경파의 임무를 발탁한 이유로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회담의 실패를 가상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미 세워놓은 것이 아닌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욕주가 강력히 추진해온 맨하탄 교통 혼잡세 도입이 우선적으로 우버와 콜택시 등 택시들을 대상으로만 시행되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지난 23일 NY1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혼잡세 도입 1단계로 택시 안에서만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주의회와 협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행정부와 주 상하원은 일단 민주당이 다수인 주 하원 예산안에 포함된 혼잡세 방안을 놓고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 하원은 현재 맨하탄 96가 남쪽을 출발지나 종착지로 하는 우버와 리프트, 콜택시 등에 운행당 $2.75의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또 그 외 지역에서 출발 및 도착할 경우에는 운행당 $1의 할증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옐로캡과 그린캡의 경우는 맨하탄 60가 남단인 맨하탄 중심 상업지구에서 운행당 50센트의 혼잡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방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주상원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율 과정을 거쳐 단일 예산안에 포함돼 통과돼야 합니다. 항공모함급 군함에서 해군 소위로 근무하는 뉴욕 업스테이트 라클랜드 카운티 출신 한인 여성 주디스 조 씨가 화제가 됐습니다. 라클랜드 타임스는 조 씨가 2011년 나약고교를 졸업했으며 현재 버지니아주 노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항공모함급 군함 USS 키어사지오에서 소위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병과는 선상전투 통신과입니다. 해군에서 선상전투는 군 내부 통신을 책임집니다. 조소위가 승선하고 있는 USS 키어사지오는 미 해군의 최신 수륙양용 함선으로 해병대 수송을 위해 제작됐으며 수륙양용 공격은 물론이고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소위는 열린 마음으로 동료를 진정성 있게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함선에 타고 있는 부대원끼리 모두 알고 지내는 아주 단합된 커뮤니티이고 이런 점에서 편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조소위의 경우 선상전투 장교로 배속받은 시간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짧았다며 그의 뛰어난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약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조소위는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상전투에 배속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줄었지만 운전자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보행 중 사망자는 101명으로 2016년에 148명에 비해 32%나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숨진 자동차 운전자는 46명에서 57명으로 24% 증가했으며 자전거를 타다 사망한 사람은 19명에서 33명으로 무려 74%나 늘었습니다. 오토바이 운행 중 목숨을 잃은 사람도 18명에서 23명으로 2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폴리 트로텐버그 시 교통국장은 비전제로 프로젝트 시행 후 보행자 사망은 감소했으나 다른 교통사고 사망자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15일 현행 과속과 신호위반 적발 카메라 추가 가동과 적발 차량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건강상의 이유로 운전이 위험한 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교통법규 관련 개정안을 주의회에 제안했습니다. 시정부 차원에서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법규가 아니어서 주의회에 관련 법안 개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앞으로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서류 처리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22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시민권과 영주권 관련 신청 서류들의 처리 상태와 향후 예상되는 소요 기간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신청 서류는 시민권 신청서와 영주권 신청서, 영주권 카드갱신 및 재발급 신청서, 임시 영주권 조건 해지 신청서 등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처리된 서류를 게시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종전 6주에서 2주로 단축시켰습니다. 미주 각 지역 한인회가 진행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 구제 청원에 참여한 서명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주 현직 한인회장단 모임에 참석한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에 따르면 각 지역 한인회에서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취합한 결과 2만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탄원서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일정의 유예기간을 주고 국적이탈 선택권을 부여해 구제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2005년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개정된 법규로 원정 출산을 통한 부유층 자녀들의 복수국적 취득은 차단했으나 이 법으로 인해 미국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들이 사관학교 입교나 군대 또는 연방정부 정보기관의 주요 보직 임용 제외, 방위산업체 취업 불이익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김민선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법무부 등의 탄원서를 전달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26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20대 한인 남성이 무려 800파운드에 가까운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13분경 퀸즈 플러싱에서 김 씨가 운전 중 정지 사인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멈춰 세웠습니다. 그 후 차량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차량을 수색했고 컵홀더에서 마리화나와 마리화나로 마른 담배, 마리화나 파이프가 담긴 2개의 유리병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트렁크에서 마리화나가 담긴 채 진공으로 포장된 49개의 패키지가 담긴 3개의 더플백도 발견했으며 이는 98파운드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다음날 김 씨가 거주한 곳으로 추정되는 플러싱의 주택 지하실을 수색한 결과 무려 672파운드에 달하는 마리화나를 발견했으며 세탁기 위에서 마취성 물질인 케타민이 담긴 플라스틱 병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10대 아시안 용의자 등이 경찰에 공개 수배됐습니다. 25일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경 퀸즈 플러싱 133 스트릿과 41 애비뉴 교차로에서 3명의 남성이 18세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용의자들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얼굴을 폭행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용의자들은 피해자의 신발을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6세에서 19세 사이의 아시안 남성 2명과 흑인 남성 1명입니다. 총기로 무장을 한 여성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밤 30대의 여성 로리제 자샤즈가 총기로 무장하고 브루클린 지역 하일랜드 애비뉴에 있는 친구의 집으로 침입했습니다. 이어 로리는 총기로 위협하며 친구의 목을 조르려다 경찰이 출동하자 자동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로리를 추적, 신호대기 중이던 로리에게 총격을 가해 체포했습니다. 로리는 경찰이 다가가자 총기를 발사하려 했으며 그 순간 경찰이 5발 정도의 총을 쏘았습니다. 로리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공립교에서 가공육류 급식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페르난도 카브레라 시의원은 22일 시교육국에 가공육류 급식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공립교 카페테리아에서 제공되는 아침, 점심, 스낵 메뉴에 핫도그와 햄, 베이컨, 소시지 등의 가공육류를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의료용 마리화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용 마리화나 수혜 대상과 의사의 처방권을 확대하고 수수료 인하와 재배 및 판매처를 지금보다 2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2일 주 하원 보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에이즈와 암, 녹내장, 경화증 등에만 허용됐던 마리화나 처방 대상 질병을 의사의 진단에 따른 모든 의학적 상태로 확대 규정했습니다. 퀸즈보로청 공용주차장이 26일 재개장했습니다. 퀸즈보로청 뒤편 126 스트리트 선상에 위치한 새 공용주차장은 모두 302대가 동시주차 가능합니다. 또한 6대의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과 7대의 모터사이클 주차 공간, 4대의 전기자동차 충전 공간도 갖춰져 있습니다. 퀸즈보로청 공용주차장은 1963년 4층 규모의 공간으로 지어진 바 있으나 구조물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4년 폐쇄된 후 철거돼 다시 신축됐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시민참여센터, 민권센터, 뉴욕 가정상담소 등은 24일 퀸즈 베이사이드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지역 이민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반이민 정책을 비롯 주요 이민 현안들에 대해 설명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민자들에게 무료 상담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RF의 이순복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국에서 왔고요.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는 RF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RF는 Robot is the future, 로봇이 미래라고 하는, 그래서 제목에서 느끼시겠지만 회사명에서 느끼시겠지만요. 저희 회사는 유리창 청소 로봇이라고 하는 네. 아주 희귀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니 기존에는 보통 바닥을 닦는 로봇이라든지 네.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봤는데 네. 유리창을 닦는 로봇 청소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실 거예요. 네네. 세계에 유일한 거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희귀한 만큼 네. 그 한국의 중소기업으로서 어떤 다른 기회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착안을 해서요. 이 유리창 청소 로봇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없던 제품을 선보이시고 굉장히 그럼 창의적인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예, 그 전에부터 이제 제가 다른 사업을 하면서 신기술 개발과 조금 더 이 시대의 줄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라는 걸 항상 차관점을 두고 일을 해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왜 마루바닥 청소 자동 로봇은 있는데 왜 유리창은 왜 닦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R&D 팀들하고 힘겹게 개발을 했고요. 개발 기간도 꽤 많이 걸렸고 네. 예, 포항공대와 연세대학교의 원천 기술이었지만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기업화시켜서 실용화시키는 게 몇 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노력 끝에 이제는 결실이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굉장히 또 힘들게 네. 이루셨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제품이 굉장히 궁금해요. 유리창을 닦는 로봇 네.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마루를 네네. 이렇게 닦는 마루바닥 로봇은 떨어질 염려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리는 생각하셔 보시면 이미진 해보시면 굉장히 표면이 매끄럽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운데 그 미끄러운 90도 각도의 유리를 사이에 두고 붙어서 자율주행을 하면서 이 유리 사이즈를 다 재고 네. 그리고 다 지가 알아서 닦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쉽지 않은 기술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중국 카피 얘기하시고 막 그러는데 네. 카피를 쉽게 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이건 네. 정말 사장님 회사에서 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로봇 청소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제품 이름을 뭐라고 하셨나요? 예, 제품 이름 윈도우메이트, 아. 유리창의 친구. 네, 그래서 네. 윈도우메이트라고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일본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새로운 기술 이야기를 듣느라 너무 재밌는데 저희가 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네. 사장님 이야기를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순복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3월 26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